안녕하세요. 정식 브라더 정부입니다. 오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첫 번째 영입인 카이 하베르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입은 아르테타 감독 부임 이후 최다 이적료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분명 재능은 있었지만 첼시에서 좋지 않은 폼으로 이적료가 좀 과하다는 우려도 받고 있는 하베르츠입니다. 과연 이번 영입은 제대로 된 영입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아르테타만 믿으면 될까요? 겨울 이적 시장부터 최우선 영입 대상이라고 알려진 라이스 대신 하베르츠가 먼저 영입된 건 좀 의외였습니다. 처음 하베르츠가 언급된 건 6월 초인데요. 당시 레알 마드리드는 사우디 클럽 알 이티하드로 이적한 벤제마의 대체자를 찾는 중이었고 안첼로티 감독의 관심을 받은 하베르츠가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첼시는 지난 이적 시장의 과한 지출로 이번 여름에 선수단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수많은 선수들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사실 하베르츠는 매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24살이 된 하베르츠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건데요. 하지만 동시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의 이탈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첼시는 레알의 관심 속에 7,5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이적료를 책정했는데요. 이미 벨링엄을 영입하며 막대한 지출을 한 레알은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스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선수단 뎁스의 중요성을 뼈저리 느낀 상황에서 하베르츠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창의력, 잠재력, 그리고 아스날 공격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큰 키 등 많은 부분이 아르테타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데요. 하지만 곧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독일 축구 선수들의 워너비 클럽인 바이에른 미넨인데요. 작년 여름 레반도프스키의 바르셀로나 이적 이후 스트라이커의 부재를 느낀 미넨이 하베르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베르츠의 에이전시인 루프의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감독이 첼시 시절 함께했던 토마스 투헬이라는 점은 하베르츠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는데요. 하지만 아르테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베르츠는 분데스리가 복귀보다는 레알 마드리드를 선호하고 있었지만 아르테타가 설명한 시스템, 계획, 아이디어들을 듣고 마음을 바꾼 건데요. 조르지뉴를 포함한 몇몇 아스날 선수들도 여기에 지원 공세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후 하베르츠는 첼시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바를 알렸고 아스날은 결국 두 번의 제안 끝에 첼시를 설득하여 첼시가 하베르츠를 영입했던 당시 금액보다 600만 파운드 싼 6,500만 파운드의 영입을 마무리 짓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에 따르면 초기 이적료 6,200만 파운드에 추가 조항 300만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8년 6월까지로 5년 계약이며 주급은 22만 파운드에서 25만 파운드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등번호는 레버쿠젠 시절부터 달았던 29번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하베르츠는 이 번호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베르츠는 1999년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엔이라는 도시의 북쪽 작은 마을 마리아도르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가정에서 태어난 하베르츠는 4살 때 할아버지를 따라 지역팀 알레마니아 마리아도르프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6년 뒤인 2009년에는 당시 2부 리그 팀이었던 알레마니아 아엔에 입단했는데요. 알레마니아 아엔은 아엔을 대표하는 팀으로 하베르츠 가족이 서포터를 하던 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베르츠는 프로가 된 지금도 아엔 경기를 챙겨보고 잘 알려지지 않은 스트라이커, 선수 황원기를 아엔에서 보낸 에릭 마이어를 자신의 아이돌로 꼽을 만큼 아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하베르츠는 이 유소년 팀에서 곧바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고 1년 뒤인 2010년 레버쿠젠에 입단하게 됩니다. 레버쿠젠 유스팀에서도 남다른 활약을 펼치며 26경기 18득점을 기록해 독일 U17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하베르츠는 레버쿠젠과 프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때 비어있던 번호 29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번호는 어린 시절 형이 축구 게임에서 생선 선수를 만들 때마다 사용하던 번호라고 하는데요. 하베르츠에게 이 번호는 형과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행운의 상징과도 같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29번을 단 하베르츠는 2016년 10월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에서 17세 126일 만에 데뷔전을 가지며 레버쿠젠 역사상 최연소 분데스리가 데뷔 기록을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이면에는 상당히 인간적인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베르츠는 당일 아침 마리아도르프에 있는 본가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먹다가 로저 슈미트 감독의 부름을 받은 건데요. 라스 벤더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긴급 호출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기사님의 도움으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이렇게 레버쿠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베르츠는 수많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클럽 최연소 득점, 최연소 분데스리가 50경기 출전 등 웬만한 클럽 최연소 기록들은 전부 갈아치웠습니다. 중간에 학업을 병행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29번의 축복이었을까요? 다음 시즌인 18-19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17골을 넣으며 리그 역사상 10대 선수가 넣은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고, 이어서 독일 축구협회가 선정한 그의 가장 뛰어난 독일 유소년 선수에게 수여하는 프리츠 발터 메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요하임 레프 감독 눈에 들면서 2018년 9월 페루와의 경기에서 대표팀 데뷔전을 가졌고, 20살이 되던 다음 시즌에는 무려 18득점 9도움을 기록하며 독일 언론들로부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알렉소나라는 별명까지 붙게 됩니다. 그렇게 2020년 9월 하베르츠는 당시 이적료 7,10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의 첼시로 이적했고, 독일 선수 최다 이적료 기록까지 경신하게 됩니다. 개막전이었던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곧바로 데뷔전을 가졌고, 이후 리그컵에서 해트트릭, 그리고 리그 연속 2경기 어시스트 등 자신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좋은 흐름과 달리 곧바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무려 리그 17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건데요. 새로운 팀, 새로운 리그, 그리고 타지에서의 적응 문제도 있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거액의 이적료에 대한 부담감, 심지어는 자신을 영입했던 램파드 감독의 경질 등 수많은 상황이 하베르츠의 어깨를 계속 짓눌렀습니다. 실제로 하베르츠는 작년 인터뷰에서 첼시로 이적한 이후 첫 6개월이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램파드 감독 이후 투엘 감독이 부임하면서 신뢰를 잃은 루카쿠와 베르너 대신 하베르츠가 톱으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하베르츠는 피지컬로 유명한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또 다른 도전과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맨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자신의 챔스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넣어 팀에게 빅이어를 안겼고, 파우메이라스와의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도 결승골을 넣으며 팀에 또 하나의 소중한 트로피를 안겼는데요. 하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첼시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영국 정부로부터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계기로 구단주가 바뀌게 됩니다. 구단주가 바뀌었다는 것은 클럽의 정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보드진과 투엘 감독의 마찰까지 더해 결국 또 한 번의 감독 교체가 이뤄지는데요. 행운이라고 여겼던 29번의 복이 당한 걸까요? 이제 하베르츠는 아스날에서 또 한 번의 29번을 달고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하베르츠를 영입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공격 보강을 위한 영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자주 보던 모습이 바로 첼시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던 하베르츠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베르츠는 자신의 주가를 올리던 레버쿠젠 시절에는 주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었고, 심지어는 미드필더로도 뛴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르테타는 자카이드 치자로 하베르츠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스날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격수 대신 미드필더 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흔히 8번 롤로 불리우는 역할에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베르츠가 꼭 그 역할만 맡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겨울에 영입했던 트로사르처럼 다방면에 걸쳐 기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베르츠는 최전방 어디에서나 뛸 수 있고, 특히 큰 키를 이용한 크로스 혹은 세트 플레이 장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불과 몇 년 전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던 하베르츠가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첼시와는 달리 아르테타에서 체제를 확립한 아스날에서는 29번의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요? 꼭 잡아서 함께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